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석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접시 담기에 있어서 트렌드의 변화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계적인 요리 잡지 컬리너리 아트를 약 30년 가까이 구독해 오고 있는데, 이 책에는 그동안에 변화되었던 접시 담기의 트렌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접시 담기뿐만 아니라 요리 기술에 대한 변화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책이 미국에서 발행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음식 트렌드와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트렌드에는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 요리 잡지인 컬리너리 아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변화해온 접시 담기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잡지는 1년에 4번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받아본 것이 139호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4년 전에 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부터 조리를 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볼 때, 이것도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조리 분야에서 코로나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역사적인 장면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접시 담기 트렌드 하면 프랑스 요리 발전과 역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프랑스 요리 전파에 공헌을 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서 음식 발전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하와이 진주만을 제외하고는 전쟁 중에 본토의 공격을 받은 적도 없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승전국으로서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생산된 항공기를 바탕으로 해서 미 전역에 교통망을 구축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조리사의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1946년 커네티컷 뉴헤븐에 퇴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리 직업 교육 학교인 미국 조리 학교, 즉 CIA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 후에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970년에는 현재 뉴욕주 하이드파크에 수도원을 매입해서 이전하였고, 지금까지 세계적 조리사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리 학교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때 요리를 가르치는 교수로 프랑스 셰프들을 영입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 요리를 배운 조리사들이 각 호텔과 리조트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미국 호텔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프랑스 요리가 세계 각지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럼 60년대부터 접시 담기 트렌드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이 196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전쟁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프랑스 음식이 크게 유행을 하면서 80년대에 나타날 세계적 유행하는 서프앤터프와 같은 접시 담기가 이미 이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프앤터프는 생선과 육류를 한 접시에 담아내는 접시 담기입니다. 70년대 와서는 철저하게 클래시컬 기준의 영향을 받아서 기름지고 무거운 느낌의 접시 담기가 지배적인데, 접시의 내원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은 메인 육류를 담고 반대편은 3가지 곁들임 재료를 담아내는 것이 원칙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80년대 접어들어서 일본 음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접시 담기에서도 형식적인 파괴가 나타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클래시컬 이전에서는 거의 금기하던 날 생선이 코스 요리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0년대 세계 요리 대회를 보게 되면 송아지 요리와 생선 또는 갑각류를 함께 담은 접시 담기가 나타나게 되고, 순식간에 이러한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접시 담기가 가능했던 것은 전기가 공급되면서 냉장 시설이 확충되었고, 또 도로가 여러 곳에 뚫리면서 신선한 생선이 세계 곳곳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와서는 접시의 여백을 강조하는 절제된 플레이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절제된 접시 담기는 여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음식의 양을 매우 적게 담아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풍성하게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본능을 누르지 못하고 금방 이러한 형식은 사라지게 되는데, 그 뒤를 이어서 반대급부적으로 접시의 내원을 벗어날 정도로 꾹꾹 눌러 담는 비스트로 형태의 풍성한 접시 담기가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 와서는 세기가 바뀌는 것만큼 접시 담기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스트로 형태의 풍성한 접시 담기가 세련이 되면서 많은 양의 음식을 그냥 담는 것이 아니라 탑처럼 쌓아 올리는 입체 형식을 강조한 접시 담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자 요리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되는데, 그러나 이 분자 요리는 시설과 기술, 비용적인 문제를 대중화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음식 역시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고객들이 금방 식상함을 느끼게 되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치 가든을 꾸미는 것 같은 주제를 표현하는 접시 담기가 손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인력과 생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레스토랑보다는 요리 대회나 데모를 보여줄 때 보여주기식의 접시 담기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대중적인 메뉴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는 접시 담기의 어떤 유행이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아주 대세를 이루었다기보다는 다양한 접시 담기를 시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시의 담기의 어떤 모양보다는 음식의 맛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주로 매운맛이라든가 신맛, 단맛 이런 것들에 고객들이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와서 접시 담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인터넷이 확산되고 모바일 환경이 급속하게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에다가 다양한 앱을 탑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대중적인 앱들이 급속하게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먹는 음식을 이 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실어나르게 됩니다. 그 결과 레스토랑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단조로우면서도 색감을 중시하는 SNS 친화적 접시 담기를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기 좋은 음식 표현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트렌드는 단순하게 접시 담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케팅과 연계되면서 새로운 현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SNS를 켜게 되면 빠지지 않고 음식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미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동영상을 함께 올리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0년대 이후의 접시 담기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게 되면 이 SNS와 동영상 친화적 접시 담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메타버스 기술이 접목되면서 음식의 모양과 음악, 그리고 음식에 대한 적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가상 공간의 접시 담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메뉴라고 하는 것, 즉 음식을 접시에 담는 것은 테이블 세팅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세팅은 다시 인테리어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전체적인 마케팅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트렌드이고, 이 트렌드는 시대적 기술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감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접시 담기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접시 담기 트렌드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트렌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트렌드의 본뜻은 트렌트라고 해서 프랑스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함께 나타나는 포말입니다. 그래서 파도와 함께 밀려오는 포말은 시시각각 변화되지만 이 바다라고 하는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시 담기는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편리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접시 담기 6가지 요소들은 본질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6가지 위에다가 시대적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 바로 접시 담기의 트렌드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2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이 외식 산업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또 외식 산업 역시 이 코로나와 함께 많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라든가 포장 음식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배달과 포장 음식에도 이제는 단순하게 배달과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모양을 즐길 수 있는 접시 담기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포장과 배달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 접시 담기가 어떻게 잘 되어야 되는지를 이미지로 보고,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새로운 기술이 또 개발되어야 되고, 새로운 접시 담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초까지 접시 담기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접시 담기가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석되게 됐습니다.